영국 대학 학비.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궁금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기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2파운드짜리 남성용 헤어스프레이랑 11파운드짜리 여성용 헤어스프레이가 있어요. 이 가격 차이, 단순히 성분이 달라서일까요? 아니면 혹시 이 제품을 쓰면 뭔가 해결될 거라는 어떤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약속과 포장값은 아닐까요? 이 비유 잘 기억해두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대학 학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내는 그 엄청난 학비가요, 순수한 교육의 가치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우리의 불안감을 달래주는 아주 비싼 포장지 값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영국 대학 학비가 지금처럼 비싸진 과정을 이해하려면 이 세 번의 결정적인 순간을 짚어봐야 합니다. 처음에는 교육을 공공재로 받다가 그 다음엔 혜택받는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고 했다가 결국엔 개인의 빚이 되어버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대로 가보시죠. 교육이 일종의 엘리트 복지였던 시절입니다. 지금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1963년에 나온 이 로빈스 보고서가 당시 영국 고등교육의 철학을 딱 보여주는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능력만 되면, 그리고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정말 간단하죠? 이때만 해도 대학은 그냥 개인이 잘 되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고 또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다리 같은 거였죠. 보세요. 당시엔 어땠냐면요. 국가가 등록금을 그냥 다 내줬어요. 왜? 당연히 국가 발전을 위한 투자니까. 심지어 외국인 유학생들도 지금처럼 돈벌이 수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국의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퍼뜨려줄 아주 중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부로 봤던 거죠. 하지만 이런 좋은 시절은 영원할 수 없었죠. 슬슬 정부 돈이 부족해지면서 교육에도 시장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시장의 등장을 알리는 시대입니다. 이때 아주 결정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대학 나와서 나중에 돈 더 많이 벌 거니까 그 혜택을 받는 너희들이 교육비 좀 내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책임이 국가에서 개인에게로 스르륵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98년 역사적인 순간이 옵니다. 1000파운드의 등록금이 처음으로 도입된 거죠. 이걸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영국의 무상교육 시대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학생들은 이제 교육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된 거예요. 자, 시장 논리가 들어오니까 대학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대학들이 이제 돈벌이에 나서는 거예요. 특히 1년짜리 석사과정 같은 걸 만들어서 전 세계 학생들을 끌어모으는 아주 잘 팔리는 수출 상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육이 그냥 교육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산업이 된 거죠. 물론 영국 학생들 등록금도 덩달아 쭉쭉 올랐고요. 그러다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이게 영국 고등교육을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몰고 가요. 바로 교육이 평생의 빚이 되는 시대, 세 번째 시대로 말이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왼쪽을 보세요. 예전엔 교육을 국가의 투자라고 봤죠. 근데 오른쪽 지금은요? 40년간 갚아야 할 개인의 빚 계약이 됐습니다. 와, 이건 그냥 바뀐 정도가 아니라 철학 자체가 180도 뒤집힌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요. 단계가 있어요. 첫째,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져서 나라의 돈이 없어져요. 둘째, 2010년에 정부 보고서가 이참에 등록금 상한선 확 풀어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셋째, 등록금이 9,000파운드까지 폭등하죠. 마지막으로 정부가 직접 돈을 대주는 대신 대출해줄게, 너희가 갚아 하는 시스템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행되는 플랜 O라는 학자금 대출 제도는 진짜 이 시스템의 끝판왕이에요. 상환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이건 뭐 졸업하고 은퇴할 때까지 갚으라는 얘기죠. 심지어 예전보다 돈을 더 적게 벌 때부터 갚기 시작해야 해요. 사람들이 이걸 그냥 대출이 아니라 평생 교육세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싸진 영국의 대학 학위,
이 엘리트 입장권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다른 나라들이랑 한번 비교해 봐야겠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한눈에 딱 들어오죠? 영국이 저기 중간에 있는데 웬만한 미국 공립대보다 비싸고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는 미국 사립대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생 입장으로 보면 영국은 그냥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인 겁니다. 명확하죠?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볼까요? 진짜 재밌는 게 영국은 학위 과정이 보통 3년이라 다른 나라보다 짧잖아요? 그런데도 총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최상위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빡세게 돈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숫자가 남습니다. 55,000파운드. 우리 돈으로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게 영국 학생들이 졸업할 때 지는 평균 빚이고 유학생이 1년 동안 내야 하는 돈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자료에서는 이 돈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목숨값과 맞먹는다는 좀 섬뜩한 비유까지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엄청난 돈을 내고 사는 이 입장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특히 지금처럼 세상이 미친 듯이 변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그 비싼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려는 그 게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게임의 규칙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면 그럼 어떡하죠? 바로 인공지능, AI 때문입니다. 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대학 학비는 계속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잖아요. 근데 기술은 정반대로 갔어요. 점점 더 싸졌죠. 대학에서 몇 년 동안 몇 천만 원씩 내고 배우는 글쓰기, 데이터 분석, 코딩 이런 기술들을 이제 AI가 거의 공짜로 순식간에 해치우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비싼 학위는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결국 우리는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헤어스프레이 비유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어쩌면 이 비싼 학비라는 것도 좋은 미래를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우리의 불안감을 파고드는 가장 비싼 포장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 아닐까요? 누군가의 불안감을 팔아서 돈을 버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